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공학의 보안의 3요 세대에 보겠습니다. 기출용으로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음 중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8년, 21년, 15년에서 나왔어요. 개방형 네트워크, 폐쇄형 네트워크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당연히 그 폐쇄형 네트워크는 좀 더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폐쇄형 네트워크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확산, 전자상거래 등 각종 운영 서비스 출현 등에 의해서 보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OSI 그 세븐 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연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이고 이를 통해 외부 침입, 탈취가 맞겠네요. 탈취 등의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네, 쭉쉽게 아예 보면 정보보호는 정보 자산을 공개, 노출, 변경, 파괴, 지체, 재난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보의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기가라고 해서 무기가 중요하다 보안에서 그래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무결성 없어야 된다. 없을무 네트워크 기반 통신에서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나 객체가 통신으로 전달된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수정할 수 없도록. 정보 보호의 주 목표 CIA래죠. 정보 보호. 그래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에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은 CIA다. 영어로 Integrity, Confidentiality, Availability. 그래서 무기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되는 것이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추가적으로 인증이나 책임 추정, 부인 방지를 포함해서 6대 정보 보안 정책이라고 합니다. 기밀성 마치 북한에 있는 기밀성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기밀성. 그래서 기밀성만 정보에 접근한다. 그래서 기밀성 인가된 자만이 정보에 접근한다. 해서 북한에서는 예전에 기밀성만 정보에 접근했구나라고 해서 기밀성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무결성 없어야 된다. 불법 접근에 의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이 돼야 된다. 수정이 돼야 된다. 가용성 필요시 언제든지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 가용성 이것도 헷갈릴 수 있죠. 무결성, 기밀성 서로 구분하시고요. 기밀성은 기밀성만 접근하는 인가된 사용자, 무결성은 없다. 인가된 사용자만이 수정하고 정보 변경을 하지 않는다. 정보 변경이 없다. 인증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거, 부인 방지, 부인이 결제한 거를 책임지는 거, 부인 방지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제한 거는 책임지는 거. 책임 추적성,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방법을 파악하는 거. 정보 보안 또는 정보 보호라고 하죠. 인포섹이라고 하는데요. 정보 보안의 3대 요소 무기가 참조해서 가용성, 지체, 재난, 무결성, 변조, 파괴를 막는 거. 기밀성, 공개, 노출을 막는 것. 가용성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정보가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가능해야 된다. 위험 요소는 가용성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디도스나 도스 공격 등에 해당되고요. 기밀성만 봐야 된다는 거죠. 통신한 당사자만이 아는 비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가된 당사자에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위험 요소로 정보 유출, 도청, 스니핑 등등이 있다. 무결성 변경이 허락된 사람에게 인가된 방법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자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험 요소로 웹사이트 변조, 트로이 목마, 해킹 등에 해당된다. 무결성 검증을 위해 해시갑을 사용하는 함수로 MD5나 SH1 등이 있으며 128비트의 키를 사용한다. SH1은 160비트의 길이의 키를 이용하고 아직까지 보안이 깨지지 않고 있다. 기출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아래 그 정보통신 보안의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시스템 내 정보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수정하고 수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무결성은 허락된 사람에게만 인가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산이 인가된 당사자에 의해서만 인가된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이 가능하다.
무기가에서 무결성. 2번 보안 위협의 유형 중 다음 어디에 해당되는가? 2022년 문제인데요. 보안 요건 중 무결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가받지 않은 제3자가 자원에 접근할 때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변조라고 하죠. 중간에 변경하는 거, 변조. 시스템이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정보의 무결성을 위협한다. 가로채기, 인터셉션, 비인가된 사용자 또는 공격자가 정보를 몰래 열람 또는 도청하는 것. 차단, 인터럽션, 정보의 송신을 원활하게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계정 탈취, ATO라고 하죠. 공격자가 고객 정보에 무단으로 액세스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탈취, 위조하는 것. 3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시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객체가 통신으로 전달된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무결성이랬죠. 똑같은 문제죠. 무결성. 자, 보면 가용성은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 기밀성만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좀 헷갈리죠. 무결성, 변경 가능한 것으로 자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 문제를 보면서 계속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보보호는 정보자산을 공개, 노출, 변경, 파괴, 지체, 재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의 무기가,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완성도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5번, 정보 지원보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전송 중에 수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FTP 같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6번, 네트워크 가용성을 위한 서비스 중단 방지제로 틀린 것은 왠지 단순하니까 좀 걸려들 수 있죠. 서버의 이중화, 소프트웨어 이중화, 하드웨어 수시 업그레이드. 가용성은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정보가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의 단순화, 네트워크 서버의 이중화, 소프트웨어 이중화 등이 필요하다. 성능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 수시 업그레이드는 가용성보다 성능 향상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전송의 메시지를 놓고 전송치 않았음을 또는 발송되지 않았음을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한 정보의 속성, 부인이 결제한 거는 책임진다. 그래서 이거를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8번,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통제 보안 정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요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요. 요즘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제도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에 대한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 시도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한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 시도는 그 일정 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수동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여기 위에 얘기한 계정 시도 및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 시도에 대한 통제 방안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공부 안 하고 풀면은 2번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내용 참조하셔서 2번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9번, 데이터의 비대칭 암호화 방식에서 수신자의 공개 키와 암호화하여 이메일 전송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능은 이거를 이제 기밀성이라고 하죠. 수신자의 공개 키를 암호화하여 통신하는 것, 기밀성. 발신자의 개인 키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것, 이를 부인 방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인 CCTV 관제 센터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DVR, MVR, 영상인식, 바이오, IP 네트워크인데요. CCTV 관제 센터에 해당하는 것은 총 네트워크의 구성 기준으로 접근하시고요. 바이오 인식 센서는 개인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식 센터는 생체 인식 입력, 지문이라든지 음성 정맥 등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으로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로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11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기준에서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 관한 용어가 아닌 것은 네트워크 접근 통제 관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접근 통제 적용해야 한다. 일정 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을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수를 세션 수를 제한한다. 중요 정보 시스템이 외부 등등등에 의해서 불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이것도 좀 헷갈리죠. 정답은 세션 수를 제한하는 3번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ISMS-P에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그 기준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 대한 기준이고요.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준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세션을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세션수를 제한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성과 무결성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기밀성, 무결성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밀성에 접근한 거는 무리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밀성은 접근입니다. 기밀성은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무결성은 이제 수정 가능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이 접근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그런 식으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전에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시스템 내 정보에 인가된 사용자가 수정이잖아요. 무리수이다. 해서 무결성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기밀성에 접근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객체의 통신에 전달하는 내용을 함부로 수정이잖아요. 무리수이다. 무결성. 요거는 쉽게 무기가에서 완성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 방지도 쉬울 것 같고 해서 기밀성에 접근하는 건 무리수이다. 기밀성 옛날에 기밀성 있죠. 기밀성이 기밀성이죠. 기밀성에 접근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그래서 기밀성은 주로 접근과 관계 있고 무결성은 수정과 관계 있어요. 수정해서 요거를 꼭 암기하시 바랍니다. 기밀성에 접근하는 건 무리수이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